테슬라를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싸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싼 중국의 전기차들이 글로벌 전체 시장을 잠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용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를 막는 방식으로 지금 확정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유럽도 EU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한병화입니다. 굉장히 많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스페이스X 같은 업체 마련하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고, 또 뉴럴링크 같은 케이스는 정부에 관련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확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제위원회의 수장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맡는 것으로 해서 트럼프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테슬라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예요. 좋지 않은 얘기지만 그 머스크의 생각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다른 업체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후발 업체들, 자동차의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전기차 내에서의 경쟁력은 우리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일부 동의를 하는 트럼프의 이런 반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가격의 전기차를 보급형 전기차라고 부르죠. 중국은 이미 1,000만 원대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인데, 유럽과 미국은 아직도 한 3천만 원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도 제대로 지금 못 갖추고 그동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는 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이제 낼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거는 여러 가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밸류 체인들, 부품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머스크가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싸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배터리에 관련된 원재료단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중국 업체들은 이제 완전히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싼 중국의 전기차들이 글로벌 전체 시장을 잠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요 국가들은 용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를 막는 방식으로 지금 확정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유럽도 EU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가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벽을 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이고 고용을 많이 이제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전부 잠식이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실은 K 배터리, 한국 배터리들의 생존 방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과 미국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케이스도 EU로 보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두세 종 정도 2만 5천 유로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9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추가가 됩니다. 보급형 전기차가. 왜냐하면 이제 그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CO2 배출 규제에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요.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늘진 않는데 올해 이제 GM의 볼트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보급형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 미국도 그런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타는 교통수단, 특히 이제 이런 도심이라든지 지역 간을 이동하는 이런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뭐 2030년 이전까지는 자율주행 체계가 거의 아마 완성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 차는 전기차에 의존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그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죠. 또 전기차는 모터로 모든 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인간만큼이나 이 반응 속도가 빨라야지 안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베이스로 한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전기차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확대는 자율주행차의 완성과 궤를 같이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요 둔화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둔화가 됐던 이유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특히 유럽 같은 지역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없애거나 하면서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캐즘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캐즘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왜 그러면 둔화가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중국은 오히려 작년에 이구환신이라고 오래된 차를 전기차로 교환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축소 이게 이제 둔화의 원인이었고요. 올해 개선되리라고 보는 것은 이제 규제가 유럽에서 강화가 되고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신차 효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의 대중화 모델들이 확산이 이제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터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하락을 해야 되고 실제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케이스는 배터리의 킬로와트아워당 팩 기준으로 제조 비용이 110불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올해 만약에 100불 근처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내연기관차와 배터리 차의 가격이 원가가 거의 동일해 주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중화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업황 둔화를 우리가 좀 많이 보긴 했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올해에 관련된 원재료 가격,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는 100불 근처에 도달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0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었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제조 원가가 거의 동일해지는 시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결국은 이제 그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그 원재료를 원재료단부터 가지고 있는 업체 또는 국가들이 경쟁력이 제일 강하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업체들도 그런 노력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일부 양극재 업체들까지도 그 리튬이나 니켈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그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비 투자도 하고 해외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도 조금씩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의 BYD라든지 업체들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아무래도 그건 뭐 좋지 않은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수출에 대해서 지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유사한 그 정책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업체들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업체들이 경쟁하기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 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조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한적인 보조금을 지금 주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원가가 빨리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장벽이 쌓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K배터리가 빨리 이제 중국의 이런 원가 구조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따라가고 뭐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높다고 했는데 지금 높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고 뭐 대비는 해야 되겠죠. 계속 대비는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국이 무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기차 부분에서의 정책은 이제는 좀 통용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어서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런 이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탑이죠. 글로벌 탑입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국의 약진이에요. 중국 LFP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는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수출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변한 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1년에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가격은 싸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국내에 중국 전기차가 많이 깔립니다. 뭐 버스는 사실은 논외고요. BYD가 이제 매장을 직접 들어올 예정이고 BYD 이외라도 뭐 지커라든지 이런 약간 프리미엄급의 전기차도
국내에 많이 선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직접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국내 비교 대상 차보다 싸게 팔면서 성능은 나쁘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가 우리 기술보다 떨어져서 K 배터리가 잘 될 거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